은퇴를 꿈꿨던 사람들은 왜 실제 은퇴 후 무너졌을까를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바로 이 선택이 인생을 흔드는 결정적 변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파이어족들이 실제로 무너졌던 순간, 그리고 그 배경에 있는 재정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을 전문가 시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파이어족이 은퇴하면서 가장 먼저 외치는 말은 드디어 자유다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 자유가 시간이 지나면 가장 무서운 적이 되어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자유 시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상담에서 만난 42세 조기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계획대로 모았는데 하루에 구조가 사라지니까 정신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라고. 그는 4억을 모아 40대 초반에 은퇴했지만 6개월 만에 우울감이 폭증하면서 다시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무너진 결정적 순간은 일을 그만둔 선택이 아니라 일 이후의 삶을 설계하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또 다른 38세 파이어족의 사례도 비슷했습니다. 그는 은퇴 후 매일 아침 10시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천국 같았지만 곧 패턴이 무너지고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자신을 통제할 힘이 약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시간을 통제하는 능력이 없어지니까 내 인생 전체가 미끄러지는 느낌이었어요. 라고. 그의 인생이 무너진 순간도 같은 지점이었습니다. 시간과 역할을 잃어버린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파이어족의 절반 이상이 예상보다 빨리 자산이 줄어드는 인출 속도 함정에 빠집니다. 특히 은퇴 직후 몇 년간 소비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은 많은 연구에서도 확인됩니다. 안정감이 사라지면 지출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파이어족의 재정은 급격히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들이 진짜 무너지는 지점은 돈 부족 자체가 아니라 불확실성을 감당하지 못하는 심리적인 선택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도 큰 변수입니다. 파이어족이 되면 더 이상 직장이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친한 동료들과의 관계는 빠르게 멀어지고 지인들의 삶과 본인의 삶은 다른 속도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한 50세 은퇴자는 사람들이 바쁜데 나만 시간이 남아도니까 연락도 꺼려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립은 심리적 불안을 가속시키고 결국 우울감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은퇴와 동시에 관계를 끊은 선택이 삶을 무너뜨린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이 모든 사례들을 모아보면 하나의 공통된 선택이 있습니다. 바로 준비되지 않은 자유를 선택한 것입니다. 재정적 계산만으로 삶을 설계한 선택이 파이어족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돈을 모으는 데는 성공했지만 삶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조기 은퇴 후 무너지는 사람들에게서 반복되는 패턴을 하나 지적합니다. 은퇴 후의 삶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리듬, 역할, 공동체, 그리고 반복 가능한 하루 구조입니다. 이 네 가지가 없으면 사람은 누구나 흔들립니다. 그리고 파이어족은 이 가장 기초적인 요소를 종종 간과합니다. 결국 자유가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설계하지 않은 선택이 인생을 흔듭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봅니다. 은퇴 후의 시간을 설계하지 않았는데 내가 원하는 삶이 펼쳐질 리가 있을까? 내가 가진 돈은 삶을 유지하는 시스템 없이도 나를 지탱해 줄 만큼 강한가? 파이어족에게 가장 위험한 선택은 은퇴가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삶으로 들어가는 선택입니다. 돈은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지만 방향을 잡아주지는 않습니다. 방향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은 일과 연결, 관계와 역할, 그리고 자기만의 목적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많은 파이어족과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께 중요한 경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은퇴를 향한 길은 자유가 아니라 준비의 문제입니다. 돈만 준비되는 순간 오히려 삶은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삶의 리듬과 공동체 역할과 의미를 먼저 준비한 사람만이 은퇴 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삶을 무너지게 하는 건 은퇴가 아니라 은퇴 후에 나를 준비하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파이어족이 살아남는 길입니다. 파이어족이라는 개념은 한때 누구에게나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왔다. 빠르게 돈을 모아 일터를 벗어나고 시간의 자유를 얻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델은 많은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이상적인 미래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실제로 조기 은퇴를 선택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기대와 현실 사이에는 생각보다 더 깊고 어두운 간극이 존재한다. 그들의 인생이 흔들렸던 순간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들은 모두 자유를 선택했지만 자유를 관리하는 힘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상담실에서 만난 한 42세 은퇴자는 15년간 직장 생활을 견디며 수억 원을 모았고 마침내 원하던 조기 은퇴에 성공했다. 그는 은퇴 직전까지 이제 행복만 남았다고 믿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은퇴 후 6개월이 지나자 오히려 매일매일 불안이 커지고 자신감이 흔들렸다고 고백했다. 그는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랐다. 평일과 주말의 구분이 사라지고 아침에 눈을 떠도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일을 그만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은 게 문제였습니다. 이 말은 많은 파이어족이 공감하는 문장이기도 했다. 또 다른 38세 조기 은퇴자는 은퇴 후 첫 2달 동안 행복감을 느꼈지만 그 이후 급격한 무기력이 찾아왔다고 했다. 그는 아침 10시가 되어도 일어나기 힘들어졌고 하루 대부분을 소파에서 보내기 시작했다. 운동을 하려 해도 이유를 찾지 못했고 책을 읽으려 해도 집중되지 않았다. 그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게 오히려 가장 위험한 점이었습니다. 시간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인생 전체가 미끄러지는 느낌이었어요. 라고 말했다. 결국 그는 1년 만에 다시 일할 곳을 찾기 시작했고 은퇴 기간 동안 자신에게 생긴 심리적 불안에 대해 상담을 받고 있었다. 재정적 문제도 파이어족을 흔들어 놓는 중요한 요소다. 많은 조기 은퇴자들은 은퇴 후 지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의 현상을 겪는다. 은퇴 직후의 지출은 오히려 일할 때보다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일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사라지면서 소비가 늘어나고 여행이나 취미에 대한 욕구가 급격하게 확대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물가 상승이나 예상치 못한 의료비 같은 불확실한 지출이 겹치면 재정 계획은 쉽게 무너질 수 있다. 한 은퇴자는 예상한 지출보다 실제 지출이 30% 이상 많아졌습니다. 돈이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매일 불안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가 지적하는 더 큰 문제는 이들이 돈이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상 밖의 변화에 대한 심리적 내구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불확실성을 감당하지 못하는 심리적 취약성이 재정적 압박을 더 크게 만든다. 사회적 관계 역시 파이어족의 삶을 흔드는 핵심 요인이다. 직장을 떠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속해 있던 공동체를 동시에 잃는다. 직장에서의 동료들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상황을 자연스럽게 공유하던 중요한 관계였다. 하지만 은퇴와 함께 그 관계는 단절되거나 느슨해진다. 한 50세 은퇴자는 친한 동료들과의 관계는 유지될 줄 알았는데 막상 제가 일을 그만두니까 대화 주제도 다르고 생활 리듬도 달라져서 연락이 자연스럽게 끊어졌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만 시간이 남아 돌고 다른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고립감을 느꼈고 사회적 연결이 약해지자 우울감도 빠르게 상승했다고 고백했다. 사회적 고립은 은퇴자들의 가장 흔한 심리적 위험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정체성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직업으로 정의하는 습관을 평생에 걸쳐 유지한다. 직장에서의 역할, 지위를 통해 자신이 사회에서 어떤 사람인지 확인한다. 하지만 조기 은퇴를 선택하면 이 정체성이 한순간에 사라진다. 한 45세 은퇴자는 제 직함이 없어지고 나니 사람들에게 나를 설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은퇴 후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자유가 아니라 역할 상실에서 오는 공허함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공허함은 자기 효능감 저하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심리적 불안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든다. 이처럼 파이어족이 무너지는 순간에는 단순한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 불안, 정체성의 붕괴, 사회적 고립, 하루 구조의 붕괴가 복합적으로 뒤엉켜 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는 결국 한 지점으로 수렴한다. 바로 준비되지 않은 자유를 선택했다는 사실이다. 파이어족은 은퇴만을 목표로 했지만 은퇴 이후의 인생을 목표로 삼지 않았다. 그들은 일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은 철저하게 세웠지만 일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전략은 거의 세우지 않았다. 돈을 모으는 계획은 있었지만 삶을 운영하는 시스템은 준비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조기 은퇴 후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설명한다. 그들은 돈보다 먼저 일상의 리듬을 준비했고 관계보다 먼저 역할을 찾았으며 자유보다 먼저 방향을 설정했다. 그들은 하루 구조를 스스로 설계하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며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활동을 만들었다. 이 준비가 되어 있는 은퇴자는 무너지지 않는다. 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지탱해줄 삶의 구조를 갖추고 있느냐는 점이다. 반대로 실패한 파이어족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 선택을 후회한다.
그것은 직장을 그만둔 선택이 아니라 일 이후에 나를 준비하지 않은 선택이다. 자유는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지만 자유를 운영하는 능력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생긴다. 준비되지 않은 자유는 달콤해 보이지만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처음에는 해방감을 주지만 시간이 갈수록 삶의 뿌리를 흔들고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는 요인이 된다. 오늘의 칼럼이 파이어족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길 바란다. 나는 정말 은퇴 자체를 원하는가? 아니면 단지 지금의 일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나는 은퇴 이후에 나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떠올려 본 적이 있는가? 내가 살아갈 하루의 구조는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나는 누가 될 것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없다면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충격적인 공백이 될 수 있다. 결국 파이어족의 인생을 무너뜨린 것은 은퇴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자유였다. 자유는 방향이 없으면 사람을 흔들고 통제력이 없으면 삶을 파괴한다. 은퇴는 결승선이 아니라 출발선이고 이 출발선을 넘어선 순간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삶의 구조다. 오늘 이 글을 읽는 분들이 그 구조를 먼저 세우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그것이 파이어족이 무너지지 않는 단 하나의 길이다.